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24년도 2회 1과목과 2과목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과목 자체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왜냐면 계산 문제도 있고 난이도도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한 곳에 열원을 두고 열 수송 및 분배망을 이용하여 한정된 지역으로 열매를 공급하는 난방법, 즉 중앙에 플랜트를 두고 자, 우리가 증기나 아니면 중고온수를 이제 운반을 해서 단지에 뿌려주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지역 난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외기의 건구 온도가 32도고 환기의 건구 온도 24도인 공기를 1대3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 혼합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가중 평균 문제고요. 상당히 쉬운 문제네요. 자, 32도짜리가 얼마? 1이고요. 플러스 24도짜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자, 1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6도 나와요. 26도씨 나오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간이계산법에 의한 건평 15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보일러의 급탕부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일러 급탕부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나왔어요. 건물의 열손실도 나오고 급탕량, 그다음 급수 및 급탕의 온도 나오는데 건물의 열손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급탕부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난방부하 진행할 때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평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물의 양이기 때문에 자, Q는 M 실타 T로 들어가죠. Q는 M, C, 델타 T로 들어가고요. 질량은 얼마냐면 급탕량은 100kg/h예요. 100kg/h고 그 다음에 비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물의 비열은 4.19 잡으시면 돼요. 4.19 자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4.19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30도 70도니까 70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K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오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아오기 때문에 크게 단위 환산이 필요가 없네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16,760 나와요. 16,760이 나오고 이 중에서 약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 16,800kJ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정답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계산 유형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가열로의 벽 두께가 80mm입니다. 자, 벽의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가 32도씨, 벽의 면적은 60제곱미터, 벽의 열전도율은 46.5와트 퍼 메타케일 때, 자, 방열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방열량 Q는 자, 열전달이기 때문에 K의 델타 T 공식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요 K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께와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D분의 람다 두께분의 열전도율로 표현할 수 있겠죠. 두께 열전도율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요. 자, 람다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46.5 그죠? 46.5 와트 퍼 메타 K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께는 80mm니까 0.08m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는 지금 면적은 60제곱미터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T는 32도씨 이렇게 잡혀 있네요. 상당히 정직한 유형의 문제고요. 자, 그대로 풀어주시면 111,116,000 와트 이렇게 정리가 되죠. 3번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이제 자연순환 수도를 이제 구하는 유형의 문제네요. 자, 온수 간의 온도가 80도, 그 다음에 환수 간의 온도가 60도인 자연순환식 온수 난방장치에서의 자연순환 수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자연순환 수도 라지 H는요, 라지 H는 우리 밀도차, 자, 고온의 밀도 마이너스 저온의 밀도, 로의 밀도죠. 저온의 밀도 곱하기 높이차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고온의 밀도니까 고온의 밀도는 온수의 밀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60도에서 온수 밀도는 이거고요. 80도에서 온수 밀도는 이거니까 고온의 온수는 요거죠. 80도. 그러면 971. 그죠? 97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낮은 것과 높은 걸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저온의 밀도에서 고온의 밀도를 빼는 거죠. 네, 그렇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저온의 밀도가 얼마예요? 60도씨니까 저온이 983.24 마이너스 자 80도라고 하는 고온의 밀도는 971.84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반열까지 높이가 얼마? 5m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7kg 폴스 퍼 제곱미터가 나요. 57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kg per 폴스, 1kg 폴스 퍼 제곱미터를 수도 단위로 보면 요걸 1mm 아쿠아라고 얘기를 해요. 1mm 아쿠아. 자, 그래서 요거를 57mm 아쿠아 이렇게 정의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계산 문제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 이용열로 증기난방은 잠열이고 온수난방은 현열이다. 그 다음에 2번. 자, 맞죠? 증기난방에 비하여 온수난방은 방열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장거리 수송으로 증기난방은 발생 증기압에 의하며, 그죠? 자, 온수난방은 자연수압력 또는 펌프 등의 기계력에 의한다. 그러니까 증기난방 자체는 상당히 운동력이 좋아요. 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운동력 자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4번. 온수난방에 비하여 증기난방은 예열부하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 틀렸죠. 일반적으로 자,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수난방이 더 많이 예열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물의 미열이 즉 증기 상태일 때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 보면 액체 상태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그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예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증기난방에 비해 온수난방은 예열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7번은 이건 국어형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를 잘 읽으면 그냥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TAB 적용 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TAB 수행계획서에는 자, 수행업체의 인원 및 측정 장비 현황이 포함되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댐퍼, 말단 유닛, 터미널의 궤도는 완전 개방되어야 되고요. 3번, TAB는 제작사의 공기조와 시운전이 완료된 후 실시하고요. 4번, 숙련자의 시운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니요. 숙련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TAB를 전문적으로 한 전문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숙련자라고 하는 건 불분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숙련자라고 하는 기술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객관화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죠? TAB라고 하는 업체 소속이라든지 이런 소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보일러의 시운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제어기 세팅값과 입출수 조건 기록 필요하고요. 입출구 공기의 습구 온도요. 아니요. 보일러는 습구 온도를 따지지 않아요. 보일러는 건구 온도를 따집니다. 건구 온도요. 건구 온도를 따진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연도가스의 분석, 4번 성능과 효율 측정 값을 기록, 설계값과 비교를 한다. 그죠? 됐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열 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공기조화기기의 용량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요. 이 전열 교환기가 잘 되면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 그러니까 안에서 나가는 공기와 밖에 들어오는 공기를 서로 열교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난방을 보면 안에 있던 공기가 24도짜리고 밖에가 -10도다.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뭐 10도가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얘가 뭐 0도가 됐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전열교환 들어왔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이 전열교환 없을 때를 가정을 하면 이 마이너스 10도짜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 10도짜리가 들어온 걸 보일러에서 몇 도로 대표해야 되냐면 24도로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무지하게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전열 교환기를 쓰게 되면 몇 도짜리 들어와요? 0도짜리가 들어오니까 0도짜리를 24도로 대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대표해야 되는 용량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공기조화기, 즉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기조화기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열교환기 설치로 설비비와 요구 공간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회전식과 고정식 있고 배기화환기 열교환으로 현열과 잡열을 구한다. 즉 현열과 잡열을 합쳐서 전열이라고 하는데 그죠? 요걸 전열이라고 하죠. 요걸 다 교환하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열 교환기.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출기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거주 영역에서 치출구의 최소 확산 반경이 겹치면 편리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 2번 치출구의 배인 각도를 확대시키면 소음이 감소한다? 아니요. 배인 각도, 즉 날개 각도를 크게 넓혀버리면 와류가 증가해요. 와류가 증가하면서 자, 소음이 증가되게 됩니다. 소음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천장 치출 시 배인의 각도를 냉방과 난방 시 다르게 조정해야 된다. 그죠? 4번. 자, 치출 기류의 강하 및 상승 거리는 기류의 풍속 및 실내 공기 온도차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하 상승.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바람을 넣게 되면 밑으로 다운되고요. 강하가 되고 따뜻한 바람을 치출하게 되면 위로 떠요. 상승합니다. 그때 강하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변 온도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자, 동일한 송풍기에서 회전수를 2배로 했을 경우 풍량, 정압, 소요 동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건 상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회전수의 이제 풍량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2배면 그대로 2배. 그 다음에 정압은 2의 2승, 4배. 그 다음에 소요 동력은 2의 3승, 8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12번 문제. 자, 다음 온열 환경 지표 중 복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냐? 유온도는 자, 뭐죠? 온도, 기류, 습도. 복사 영향 고려하지 않네요.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유온도는 다 전부 다 고려하죠. 기온, 습도, 기류, 복사. 그 다음에 예상 온열감은 기온, 습도, 기류, 복사라고 하는 물리적 온열감에다가 추가적으로 주관적 온열감, 그러니까 차기량이라든지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갖고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 온도라고 하는 건 습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기온, 기류, 복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자, 건축의 평면도를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눴다.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나눴다. 요걸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답이 나오는데, 자, 격자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격자로 나눠놓고 여기는 보일러를 넣고, 뭐 여기는 냉동기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건축 평면도 일정한 크기로 격자로 나눠서 이 격자 내에 지출급이 있고 조명, 스프링클러 등 모든 필요한 설비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 무슨 방식? 모듈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하죠. 모듈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14번 문제. 자, 공조기용 코일은 관내 유속에 따라 배열 방식을 구분하는데 그 배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배열 방식을 우리가 풀서킷이라고 해요. 풀서킷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용량이 한 반 정도 되는 것을 하프 서킷. 그다음에 풀서킷보다 2배 되는 걸 더블 서킷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다운 서킷이란 말은 없어요. 15번. 자, 공기세정기의 구성품인 엘리미네이터의 주된 기능은 뭐냐? 결국 비산 방지죠.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겠다. 유입되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비산 방지, 물방울의 비산 방지, 물방울 제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자, 이중 덕트 방식에 설치하는 혼합상자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죠. 혼합상자입니다. 혼합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풍과 온풍을 섞어주는 자, 그 어떤 유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냉풍, 온풍 덕트 내 정압 변동에 송풍량이 예민하게 변할 것?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정압 변동이라고 하는 건 저항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저항이 자꾸 변할 때마다 송풍량이 변하면은 바람이 나왔다가 들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트, 온풍 덕트, 냉풍 덕트의 정압 변동에 의해서 송풍량 변화에 예민하지 않게 이 혼합상자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정답 되겠고요. 1번 혼합비율 변동에 따른 송풍량의 변동이 완만해야 되고 3번 냉풍, 온풍 댐퍼의 공기 누설이 적고 4번 자동 제어 신뢰도가 높고 소음 발생이 적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17번 스공기 선도상의 이제 표현 부분이 나왔네요. 자, 아래 그림은 공조기의 1상태 외기와 그죠? 요게 외기래요. 외기 가열되고 있네요. 1상태 외기와 2상태의 자, 실내에 되돌아온 공기가 6상태로 실내로 공급되는 과정을 자, 스공기 선도에 표현한 것이다. 공조기의 과정을 맞게 서술한 것은 뭐냐? 자, 1에 이게 그 들어오면서 3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열되고 있죠. 외기가. 가열되고 있죠. 예열된 다음에 3과 2가 혼합이 되고 있네요. 4로 혼합이 되고 있고요. 혼합된 걸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5로 가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스공기 선도상에 보니까 이쪽으로 가습이 되고 있네요. 절대수가 높아지고 있죠. 가습인데 우리 뭐죠? 건고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습도도 올라가는 방식 증기가습 방식이에요. 증기 형태로 뿌려주는 가습이죠. 증기가습이 적용이 되겠네요. 증기가습. 자, 그래서 예열, 혼합, 가열, 증기가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예열, 혼합, 가열, 증기가습. 이렇게 좀. 자, 18번 문제 봅니다. 실내를 향상한 급기용 송풍기를 이용하여 정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오염된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연소용 공기가 필요한 자, 보일러실, 반도체 무균실, 소규모 변전실, 창고 등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환기법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압 상태 유지하는 거죠. 정압 플러스 상태. 무슨 환기? 제2종 환기죠. 제2종. 자, 극기 팬을 돌려서 넣어주고 환기는 자연적인 환기를 씁니다. 그죠?
자, 19번 문제. 자, 콜드래프트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인체주의 공기온도 너무 낮을 때, 기류 속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 콜드래프트는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기류가 많이 이제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낮을 때 발생을 해요. 그죠? 그게 콜드래프트죠. 춥게 느끼는 거, 한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류 속도가 높고 그다음에 습도가 낮을 때 발생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주위 벽면의 온도가 낮을 때, 겨울에 창문에 극간풍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자, 20번 문제. 자, 환기에 따른 공기조화부와의 절감 대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공기조화부와의 절감 대책이에요. 그죠? 환기니까 환기. 예랭 예열 시 외기도율을 차단하고 열 발생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국소배기를 채용하고요. 전열 교환기 채용하고 실내 정화료의 환기수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환기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외부 공기를 지금 현재 있는 실내 상태까지 만드는 게 이제 환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량이 많아집니다. 그죠? 환기수를 늘리게 되면 그 공기를 전부 다 실내 상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일러나 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 증가시키면 환기 부하가 늘어나게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풀어봤는데 1과목은 계산 문제 몇 문제 있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네요. 자, 2과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티어 원리 적용 냉동법은 뭐냐? 펠티어 원리 이제 열전 냉동법이라고 하죠. 전류를 흘렀을 때 한쪽은 자 발열을 하고 한쪽은 흡열을 한다. 그 흡열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냉동을 한다. 열전 냉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밀착 포장된 식품을 냉각 부동액 중에 집어넣었다. 요걸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침지했다고 하거든요. 침지했다. 침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집어넣어 동결시키는 방식, 침지식 동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명 침지식, 다른 말로 담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로 운전하는 냉동기에서 압축기 입구, 그 다음에 응축기 입구, 그리고 증발기 입구 엔탈피가 각각 387.2, 435.1, 241.8일 경우 성능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pH, 자, 선도를 보면 pH 선도, 몰리의 선도 보죠? 이렇게 간략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간략히 그려놔요. 자, 그러면 여기가 증발, 그 다음에 여기가 압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응축, 여기가 죄송해요. 여기가 응축, 여기가 팽창 이렇게 들어가죠. 자, 사이클은 이렇게 돌고요. 자, 그러면 증발기 입구가 여기죠. 증발기 입구가 얼마래요? 자, 압축기 입구가 얼마래요? 압축기 입구 여기죠. 압축기 입구가 387.2. 387.2. 자, 그 다음에 응축기 입구는 여기가 응축기 입구가 되겠죠. 응축기 입구. 자, 응축기 입구는 얼마? 자, 435.1. 435.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증발기 입구가 되죠. 241.8. 241.8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성능계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능계수 COP라고 하는 거는 AW분의 QE, 스몰 QE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스몰 QE는 여기 자 증발기 쪽에서의 열량 변화가 스몰 QE죠.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387.2 빼기 241.8. 자, 그 다음 AW는 압축에서 발생되는 엔탈피 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35.1 마이너스 435.1 마이너스 387.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3.0 나와요.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24번 문제. 냉동기 중 공급 에너지원이 동일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냐? 흡수 냉동기는 뭐 가스열이나 뭐 증기열이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증기라고 할게요. 증기. 자, 요거는 압축은 전기가 되겠죠. 전기. 압축일 또는 전기. 자, 여기는 지금 증기, 그 다음에 뭐 전기. 원료 말고 자, 일의 원천, 즉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 압축. 증기분산 행동기는 증기가 자,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증기압축 냉동기는 압축일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압축 기체 냉동기는 역시 압축. 그 다음에 증기분산은 자, 증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기분산은 증기가 만들어내는 거, 흡수식 냉동기도 뭘로 만들어내? 증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 문제. 추결 시스템 중 빙추결 방식이 수추결 방식에 비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봤어요. 추결제를 소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어떤 양을 갖고도 많은 열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결제를 소용할 수 있고요. 낮은 온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난방시에 추결 대응이 적합하다? 아니요. 우리가 빙추결제는 일반적으로 냉방 추결에 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죠? 그게 3번 정답이고, 추결제 설치 장소가 자유롭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고. 자, 근데 26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응축기 설계 시 1RT당 응축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이제 열평 형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자, 응축기에서 자, 뿜어낸 열량과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전달한 열량과 그 다음에 응축 열량, 그죠? 전달한 열량과 응축 열량, 요게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해소를 시켜야 응축 열량을 다 전부 다 밖으로 빼내야 또 다른 열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응축기에서 빼낸 열량과 응축 열량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지만 다시 이렇게 보면 쉬워요. 자, 밖으로 빼낸 열량 KA 델타 T, 그죠? 열 전달시킨 열량 밖으로 냉각수는 어디든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응축 열량 자체. 응축 열량은 여기서는 우리가 QE 값, 냉각 효과가 나왔죠. 냉각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냉각 효과와 방열계수라고 하는 관계성을 갖고 응축 열량을 뽑는 거예요. 응축 열량은 자, 증발 열량 또는 냉각 효과 곱하기 자, 방열 개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렇게 고분해하면 요게 QC 응축 열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A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는 K 델타 T 분의 스몰 QE의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몰 Q는 3.86 1RT라고 했죠. 1RT. 그러면 3.86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방열 계수 1.3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K 값은 열통과율이죠. 1.5 킬로와트네요.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K. 그 다음에 델타 T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 온도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응축 온도, 이 델타 T만 따로 떨어져 보면 TC, 응축 온도 마이너스 냉각수 온도거든요. 2분의 냉각수 온도 T 입구, 그리고 T 인 플러스 T2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보면 TC, 자, 응축 온도 35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자, 냉각수 입구 온도 28도 플러스 출구 온도 35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정리하시면 0.96 나오나요? 0.96 제곱미터.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 정답입니다. 자, 됐습니다. 계산 문제 산 넘어 산으로 막 나오겠네요. 그죠? 자, 볼게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2단 압축 암모니아 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냉동 능력 ERT인 경우, 자, 저단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저단 압축기는 좀 그림이 흐리지만 요게 저단이거든요. 그죠? 네, 요걸 좀 제가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럼 저단 압축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 그죠? 저단 압축, 고단 압축. 그죠? 자, 그럼 저단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냉매 순환량은 전체가 우리가 돌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죠? 전체를 우리가 전체, 그죠? 전체를 토탈이라고 그냥 토탈. 자, G민, 그죠? G민, 그다음에 베이스 G 하이라고 할게요. 자, 냉매 순환량이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러다가 냉매 순환량 가다가 여기서 분할이 돼요. 중간 냉각기로 이렇게 일부 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도는 게 이제 저단치로 도는 게 G 로우만큼이 저단치로 돌아요. 저단치로 돌죠. G 로우.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돌아요? G 로우가 돌죠. 그러면 얘는 이 저단 압축기 쪽에 대한 냉매량은 이 저단 쪽의 팽창 부분과 연관시켜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냉매 순환량을 뽑는 공식,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냉동 효과 QE는 자,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각 효과 스몰 QE 이렇게 뽑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 자, 라지 G, 자, 냉매량은 스몰 QE분의 라지 QE. 그죠? 냉동 효과. 자, 냉동 효과는 냉동 능력, 즉 냉동 능력 ERT로 주어졌기 때문에 ERT, 그리고 1RT가 얼마래요? 3.86 킬로와트. 자, 분의 자, 여기서 스몰 Q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거 엔탈피 차. 그죠? 1612 마이너스 418 1, 자, 612 마이너스 418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자, 냉매 순환량 킬로그램 퍼 아워죠. 근데 우리가 요거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크에 다니기 때문에 요 세크를 뭘로? 아워로 바꿔주겠어요. 3600을 곱해줘야 완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 풀어주면 얼마나 하면 22.915 22.915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22.9 2번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브라인을 사용한 식품냉장용 냉동장치에서 브라인의 순환량이 220리터 퍼 미니며 냉각관 입구의 브라인 온도가 마이너스 5도, 출구의 브라인 온도가 마이너스 9도라면 이 브라인 쿨러의 냉동 능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브라인의 순환량이 220리터고요. 냉각관 입구의 브라인 온도가 마이너스 5도인데 출구는 마이너스 9도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도짜리 브라인이 냉각관을 통과하면서 마이너스 9도가 된 형태거든요. 그죠? 자, 이 브라인 쿨러의 냉동 능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브라인이 냉각관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즉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감소한 열량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감소한 열량 보이네. 그죠? 자,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냉각관이 이 브라인을 차갑게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 브라인이 차가워진 만큼의, 즉 감소한 열량을, 차가워진 열량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 열량을 뽑으면 그게 뭐다? 결국은 브라인 쿨러의 냉동 능력이 된다. 즉 브라인이 잃은 열량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브라인이 잃은 열량 Q2는 MC 델타 T로 가면 됩니다. MC 델타 T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순환량이 리타로 나왔어요. 리타는 부피 단위죠. 그러면 한번 바꿔요. 이 킬로그램이니까. 자, 라지 Q 부피 단위, 그 다음에 비중이죠. 비중 나왔네요. 감마. 그죠? 그러면 C 델타 T 이렇게 정의돼요. 자, 순환량 220리터고요. 220리터 파 미니고요. 미니고. 자, 비중이 얼마 줘봤대요? 1.15다. 1.15 킬로그램 퍼 리터로 잡혀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비열이 3.14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자, 그 다음에 온도차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9도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단위 환산은 요 라지 Q2가 냉동력 구하는 것이 킬로와트 세크에 다니기 때문에 요 미니트를 세크로 바꿔주자. 그러면 통째로 어떻게 나누기 60 하면은 여기에 정리가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정리하시면 52.96 96 킬로와트. 그죠? 네, 2번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 계산 문제 쏟아지고 있죠. 그죠? 네, 계산 문제 쏟아지면 계산 문제 우리 편한 거예요. 계산 문제는 풀면 되거든요. 그죠? 네, 애매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자, 축동력 10kW고 냉매 순환량이 33kg per 미니 냉동기에서 증발기 입구 엔탈피가 406kJ per kg, 증발기 출구 엔탈피가 615kJ per kg, 응축기 입구 엔탈피가 632kJ per kg입니다. 실제 성능 계수와 이론 성능 계수는 각각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 성능 계수 역시 AW분의 Q인데 여기는 라지 Q야. 라지 Q. 그리고 여기는 축동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냉동 능력이 들어가요. 즉 몇 RT냐. 그죠? 냉동 능력. 그죠? QE. 냉동 능력이 들어가요. 뭐 알트로 표현되지 않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냉동력은 참고적으로 스몰 q 곱하기 냉매 순환량이죠. 그죠? 요게 들어갈 거고 이론 성능 계수는 간단해요. 그냥. 네, AW 여기서 AW는 축동력이 아니고 몰리르상의 이제 일량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몰 q 냉각 효과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몰리에를 그려보면 pH로 우리가 몰리에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pH 네. 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증발기, 그 다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자,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이렇게 들어가면 자, 우리 그 증발기 입구가 얼마래? 지금 406? 자, 그 다음에 증발기 출구가 615 응축기 입구가 얼마입니까? 63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성능 계수 자, COP 리얼이라고 할게요. 리얼. 그죠? 네.
그냥 제가 붙이기 나름인 것이야. COP 리얼은 자, AW분의 Q인데 축동력을 쓴다라고 했어요. 축동력이 얼마죠? 1은 10kW로 축동력이 잡혀왔고 그 다음에 라지 Q는 스몰 Q 곱하기 냉매 순환량이다. 자, 그러면 스몰 Q는 요거고요. 615 마이너스 406 들어가고 그리고 자 냉매 순환량 얼마죠? 냉매 순환량이 33kg 민이네요. 민. 좀 이따 단연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0kW. 킬로와트는 세크기 때문에 요 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60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와요? 정리하시면 11.495 킬로와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값 CO리 그죠? COP 그죠? COP CO리로 보면 자 AW분의 스몰 QE 그죠? 자 그러면 AW는 몰릴상의 압축일량 632-615 분의 스몰 QE 615-406 615-406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얼마죠? 요거 정리하면 12.294 이렇게 맞게 들어간 거 어디죠?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아우, 그랜드한 계산 문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네. 자, 다음 중 암모니아, 그죠? 네. 자, 다음 중 암모니아 냉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팽창장치 적재하지 않은 거. 자, 수동식 가능하고요. 저하 플로트, 고하 플로트, 플로트 팽창물 가능해요. 근데 모세관식은 암모니아 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부식이나 이런 걸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 쪽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 부식 때문에 그래요. 부식 때문에. 자, 31번 문제. 클라지우스 적분 중 비가역 사이클에 대하여 옳은 식은 뭐냐? 네, 정답 여러분 갖고 와야 돼요. 2번이죠. 0보다 작게. 그죠? 만약 가역을 물어보면은 요게 정답이죠. 가역식. 그죠? 자, 1번 정답. 가역을 물었을 때. 지금 비가역을 물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 문제. 또 그랜드한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자, 32번. 자, 보일러의 온도 40도, 엔탈피 167kJ/kg인 물이 공급되어 온도 350도, 엔탈피 3115kJ/kg인 수증기가 발생한다. 자, 입구와 출구에서의 유속은 5m/s, 50m/s이고 공급되는 물의 양이 2000kg/h일 때 보일러에 공급해야 할 열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지금 유체의 운동에너지, 즉 유속이 나왔기 때문에 유체의 운동에너지 부분과 그 다음에 열에너지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같이 합산을 해서 정리를 해놓아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열에너지는 엔탈피가 나오고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mΔ H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고전 물리학에 나오는 2분의 1 mv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뽑으면 킬로줄이 나올 거고 요건 뽑으면 줄이 나와요. 그래서 요 단위환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m으로 묶습니다. 일단 m으로 묶고 델타 H부터 정리하면은 지금 자, m으로 묶고 자, 델타 H의 플러스 2분의 1 V제곱.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m이 얼마죠? 자, m은 지금 160 어디 있죠? m이 어디 있어? 2000kg. 공급되는 물의 양 2000kg/h. 2000kg/h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답은 Q에서 킬로와트, kJ/s 단위로 뽑아라. 그러면 미리 그냥 나누세요. 3600으로 나눠서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델타 H가 167에서 3115 그죠? 그러면 3115 마이너스 167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mv제곱인데 자, V가 지금 50과 5죠? 5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그런데 얘는 줄값이고 얘는 킬로줄이다. 그러면 얘도 나누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또는 나누기 1000을 해서 줄을 킬로줄로 바꿔주는 작업이 한번 필요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된 거죠. 그죠? 요거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638.47 1638.47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우, 그랜드합니다. 그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 갑니다. 자, 외부에서 받은 열량이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만을 가져오는 완전 가스 상태 변화를 뭐라 하냐?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량을 받았는데 그냥 모두 내부 에너지의 변함을 가졌다. 즉 어떠한 외형의 변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만 있다는 얘기예요. 외형의 변화 없다는 얘기는 부피의 변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적 변화 1번 정답.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온도 20도에서 계기압력 0.183 메가파스칼에 타이어가 고속 주행으로 온도 80도로 상승할 때 압력은 주행 전과 비교해 약 몇 킬로파스칼 상승하는 압력 차지하는 얘기 P2 그죠? P2 차지하는 얘기고요. P2 압력 P2 몇 킬로파스칼 상승하는가 그죠? P2 마이너스 P1이죠. 상승이니까. 자, 단 타이어 최적은 변하지 않고 정적 변화에 대한 연력학 문제군요. 타이어 내의 공기는 이상기초가 나온다. 그리고 대기압은 101.3kPa로 정리를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 과정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온도의 상승과 온도와 그 다음에 자 뭐는 비례한다? 자 압력은 비례한다. 요 식을 갖고 풀어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풀어주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 것은 P2입니다. 결국은 P2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P2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P2는 P1 넘어가고 자 T1분의 T2 여기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압력으로 구해준다는 거 좀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P1은 원래 계기압력이 0.183입니다. 근데 절대 압력이니까 어떻게 대기압까지 정리해 줘야겠죠. 0.183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83이죠. 183 킬로파스칼 그대로 할게요. 183 플러스 자 대기압 101.3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T도 역시 절대 온도 들어가는데 자 T1은 20도죠. 20도 플러스 273도 그 다음에 자 80도죠. 80도 플러스 273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342.52kPa 나와요. 342.52kPa. 자 그러면 P1과 P2 간의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P2 마이너스 P1을 구해주면 되겠죠. 상승분이니까 342.52 마이너스 원래 P1은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자 183 플러스 즉 0.183이죠. P1은 거기다가 우리 절대 압력으로 하니까 101.3을 더해줘야 돼요. 101.3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오죠? 58.22kPa. 58.22kPa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58kPa. 자, 아주 그랜드한 계산 문제였고요. 계산 문제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어떤 기체 1kg이 압력 50kPa, 최적 2.0 세제곱미터의 상태에서 압력 1000kPa, 최적 0.2 세제곱미터 상태로 변화했다. 이 경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엔탈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엔탈피의 변화 DH죠. 그죠? DH별. 자, DH는 자, DU. 그죠?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일량. D에 일량 할 때는 PV 이렇게 정리할게요. 압력과 최적의 곱으로. 이렇게 우리 압력과 최적이 나왔으니까 일량을 이렇게 PV로 합니다. 그죠? 네, 델 PV. 자 그러면 델 U는 자 델 U는 이 경우 내분의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델 U 내분의 변화 제로. 자 플러스 자델 PV는 자 초반에 처음에 P가 얼마죠? 자 뭐죠?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적을게요. 그러면 자 변화된 거 P2 V2 마이너 그 다음에 P1 V1 이렇게 맞겠죠? 여기까지 적어드려야 좀 더 헷갈림이 덜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변화 차이니까 0 플러스 자 P2는 얼마입니까? 어떤 기체 1kg면 압력 50kPa 2.0 상태에서 압력 1000kPa 0.2니까 자 압력이 1000이 됐고 곱하기 최적이 0.2가 됐고요. 마이너스 자 원래가 압력이 50이고 최적이 2였습니다. 자 그죠?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100 나오나요? 정답 4번. 자, 계속 계산 문제 나오죠. 네. 됐고요. 자, 36번 문제. 자동차 엔진을 수리한 후 자,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 수리 전과 비교해 더 두꺼운 게스킷을 넣었다면 압축비와 열효는 어떻게 되냐? 자, 게스킷 넣게 되면 용적 압축비, 즉 압축 용적비가 감소합니다. 즉 압축비가 감소하고요. 그에 따라서 열효율도 같이 감소를 해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됐고. 자, 10도씨에서 106도씨까지. 자, 공기의 평균 정적 비율은 0.7315kJ/kg K래요. 이 온도 변화에서 공기 1kg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적 비율이 나와 있고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부 에너지 변화 DU는 MC 델타 T죠. 결국은 MC 델타 T. 근데 이제 GC 델타 T로 표현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GC인데 자, 최적 비율이 나왔죠. GC 그다음에 델타 T. 여기 정리되겠죠. 자, 양은 얼마죠? 1kg. 1kg. 그 다음에 비열이 0.7315. 그죠? 곱하기 온도가 160에서 마이너스 10. 원래는 절대 온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60 플러스 273 마이너스 10 플러스 273인데 똑같이 273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60 마이너스 10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원래 273이 들어가야 된다. 계산 과정에서. 근데 값이 똑같다.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넣는 것이다. 자, 정답 이렇게 하면 109.725 109.7 109.7kPa 2번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38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자, 카노 사이클을 운전하는 기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두 기관의 연료율이 똑같다면 중간 온도 T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연료율을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연료율은 자, 연료율은 1 마이너스 고온 측의 온도 분의 저온 측의 온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게 똑같다는 거야. 두 군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구하고 있는 T죠. 그죠? T. 요걸 보면 자는 1 마이너스 고온 측이 800이죠. 800K. 800분의 우리가 구하고 있는 T. 그죠? 여기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얘가 고온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t분의 얼마? 200k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 모아주면 1-800 요게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800분의 t는 1-t분의 200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t 방정식으로 구해주시면 얼마? t는 400k 나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네요. 자, 복사열을 방사하는 방사율과 면적이 같은 두 개의 방열판이 있다. 각각의 온도가 A 방열판은 120도, B 방열판은 80도일 때 두 방열판의 복사열 전달량의 비. 그러니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하면 온도 차의 4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열량 QB분의 QA는 결국은 자, 자, TB분의 TA의 4승 이렇게 정리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TB는 자, 절대 온도로 쓰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 TB는 A 방열판 120도, B 방열판 80도죠. 그러면 273 플러스 80 분의 TA는 273 플러스 120 이렇게. 그다음에 4승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4가 나와요. 1.54. 정답은 3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 갑니다. 자, 40번.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기체 동력 장치가 이상적인 브레이턴 사이클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답니다. 이 사이클의 여료는 약 몇 %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브레이턴, 자, 이상적인 브레이턴 사이클이죠. 그러면 이상적인 브레이턴 사이클, 자, 효율은 1 마이너스 Q 인분의 Q 아웃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T의 선도기 때문에 결국은 이 Q는 온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온도. 자,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Q1 마이너스 Q 아웃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Q인은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Q 아웃은 4 마이너스 1, Q인은 3 마이너스 2. 그죠? 네. Q 아웃은 1 마이너스 자, T4 마이너스 T1. 자, 그 다음에 Q인은 T3 마이너스 T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온도가 여기 다 주어졌어요. T1, 2, 3. 요거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 온도로 넣어야 돼요. 근데 절대 온도로 안 넣어도 어떻게 전부 다 273이 더해지고 전부 다 여긴 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절대 온도 넣어가고 풀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자, T3가 100, 1000 되게 높네요. 1060 플러스 273. 그죠? 마이너스. 그죠? 자, T2가 자, 200도.
200도 플러스 273 분의 자 T4가 160 플러스 273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T3가 160T 네? T4가 160 그 다음에 T1이 30도 30 플러스 273 어렵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와요? 요거 정리하시면 0.8488 85% 그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연력학 부분도 이제 연력학이죠. 과목이 바뀌었죠. 우리가 공정행동 설계 부분도 우리가 풀어봤는데 난이도는 있습니다. 난이도 어렵죠. 항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계산 문제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복습만 하시면 못 풀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3, 4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